언제나 건강한 삶을 꿈꾸던 민수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게 된다. 혈압이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혈압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는 운동과 식단 조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식단이라는 말이 유독 그의 귀에 꽂혔다. 그리하여 민수의 혈압 조절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관련 책들을 탐구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식단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대쉬 식단,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베지테리언 식단 등 다양한 식단들이 그의 눈에 띄었다. 각각의 식단은 저마다의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혈압 관리에 탁월하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민수는 그 특징들을 하나씩 시험해보았다. 가장 먼저 그는 대쉬 식단을 시도했다. 대쉬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강조하며 붉은 육류와 당류,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는데 이는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아침엔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를 얹어 먹고 점심에는 신선한 샐러드 위에 노릇하게 구운 닭가슴살을 얹었다. 저녁에는 다양한 야채를 볶아 밥 대신 먹었다. 초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지중해 식단에 도전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풍부한 채소와 과일, 콩류 및 너트를 즐기는 방식이었다. 특히 저포도주도 적당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민수에게는 매력적이었다. 그는 올리브 오일에 구운 생선 위에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여 먹고 요거트에 신선한 베리를 듬뿍 넣어 아침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지중해식 음식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혈압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민수는 베지테리언 식단을 잠시 경험하기로 했다. 고기 대신 두부와 콩류,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간단하고 신선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채식주의자 사이에서 유명한 렌즈콩, 스튜와 같은 레시피를 실험하며 즐거움을 찾았다. 식물성 식단은 혈압과 더불어 그 밖의 많은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민수는 이런 여러 식단의 장점을 스스로 조화롭게 구성하며 자신만의 식단을 만들어갔다. 결과적으로 그의 혈압은 크게 개선되었고 그는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더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일상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민수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었다. 이제 그는 혈압 조절에 관한 자기만의 비밀을 터득한 셈이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비결은 비타민에 있었다. 왕국 사람들은 비타민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필수적으로 섭취하였다. 왕국의 수도인 비타피아에서는 매년 피부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비타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비타민의 숲이라는 체험 공간에서는 비타민 C, D, E 등 피부에 좋은 다양한 비타민의 효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한 사람들은 비타민으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고 비타민 농장에서 직접 수확 체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비타민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비타민의 숲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는 비타미나 광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피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전문 피부관리 전문가가 비타민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제공했다. 피부 트러블로 고민했던 왕국의 청소년들도 이곳에 와서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을 사용한 피부관리 방법을 배우고는 효과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타피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비타민 연구자이자 현명한 왕이었던 비타노 왕이었다. 비타노 왕은 어릴 때부터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 비타민의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비타피아 왕국의 국민들이 현재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영양소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부 관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왕국에 위기가 찾아왔다. 비타노 왕국의 외곽 지역에서 영양 결핍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왕국 곳곳을 다니며 비타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보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피드백을 경청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타민 섭취 방법을 알려주었다. 결국
비타피아 왕국 사람들은 다시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욱더 비타민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왕국의 사람 누구나 피부 관리의 비법을 알고 있었고,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비타미아에서는 비타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계속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자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한 피부를 위한 비타민 필수 가이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고, 비타피아 왕국은 피부 관리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이들은 비타노 왕의 지혜와 헌신을 기리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실천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혜진은 점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터에 도착하면 밀려드는 업무와 끊임없는 이메일,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혜진은 진이 빠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교통체증 속에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을 느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던 끝에 혜진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주말을 맞아 그녀는 근처 명상센터를 방문했다. 고요함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명상 지도사인 지수는 혜진을 반갑게 맞이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상법을 설명했다. 첫 수업은 호흡법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라는 지수의 안내에 따라 혜진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명상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혜진은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바쁜 아침 일과에 10분을 떼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그날 하루의 에너지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혜진의 일상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었다. 무엇보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니 전반적인 삶의 질도 좋아졌다. 한 달 뒤 혜진은 다시 명상센터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명상에 관심이 많아진 친구 미나와 함께였다.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말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이는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 혜진의 이야기는 명상과 호흡법이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심박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준비물 정도로 생각했던 심박수 체크. 하지만 어느 날 의사와의 상담 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빠른 심박수에 대한 결과지를 들고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예상치 못한 진단을 내렸고 이는 내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박수는 단순히 운동 중이나 긴장할 때만 신경 쓰는 지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저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나의 현재 심박수와 지난 몇 주간의 패턴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내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심박수가 높은 날은 대개 업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전날 늦게까지 무리해서 일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낮은 날들은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거나 명상을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면서 나는 심박수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조깅을 하거나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요가 시간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심박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박수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수분 섭취량과 식습관을 체크하여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결과적으로 안정된 심박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가급적 자연식 위주로 하며 과도한 카페인 소비는 줄였습니다. 가끔씩은 긴 하루가 마무리될 때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날 심박수가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취침 전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꽤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인 심박수 체크는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박수를 체크하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짐으로써 나는 더 오래오래 삶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 나는 다시 한번 심박수를 체크하며 하루를 총정리합니다. 심박수는 그저 숫자가 아닌 내 자신과 소중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나는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